자, 안녕하세요. 박성필입니다. 자, 오늘 금양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랜만에 금양에서 이렇게 장대 양봉이 좀 나와줬습니다. 근데 어떤 내용으로 올랐는지 아무리 찾아봐도 원인이 없습니다. 이유가 없죠. 근거가 없습니다. 상승에 대한 근거가 있어야 정상적인 기업의 가치가 주가에 반영됐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 근거가 딱히 없습니다. 오늘 폭등한 것에 관하여 계속 조사를 하다가 좀 그나마 찾았던 것은 이제 유튜브 채널이죠. 선대인 TV. 여기서 이제 2차전지 섹터 관련된 이 방송을 다뤘었고요. 이에 따라서 금양이 폭등했다, 이런 얘기들을 좀 많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 근데 유튜브 영상 하나, 소문 하나, 개인의 의견 하나에 주가가 휘둘린다는 것은 긍정적으로 볼 게 아니라 의심부터 하고 봐야 됩니다. 선대인 TV가 잘못됐다라는 게 아닙니다. 선대인 TV를 의심하라는 게 아니라 선대인 TV의 영상을 이용하고 투심을 조종하는 주도 주체를 의심을 하라는 거죠. 주가는 선대인 TV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이슈가 나온 순간 주가를 위로 끌어올리는 그 주체를 조심해야 될 것을 좀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자, 선대인 TV 박순혁 이사님이 활동을 중단하고 바통을 이어받고 있는 분이죠. 박순혁 이사님도 여기 출연을 하셨었고요. 자, 제가 내용을 쭉 봤는데 간단히 좀 요약을 하자면 현재 반도체를 포함한 2차전지 등등 이 첨단 제조 기술 관련해서 세계적으로 중국, 한국, 일본, 대만 등이 기술력 부분에서 세계적으로 우위에 있다. 자, 현재 미중 무역 전쟁에서 미국이 중국을 견제를 하고 있죠. 근데 효과적으로 견제를 하려면 이 중 중국을 제외한 한국, 일본, 대만, 특히 요 한국과 일본, 이 국가들을 미국의 통제 하에 두면 중국을 효과적으로 견제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한 것이다. 그리고 이제 2차 전지 부문에서는 자,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중국을 제외한 기술 강국들, 일본, 한국, 대만 등의 산업을 키워주면서 동시에 미국의 전기차 산업을 키우겠다라는 거죠. 중국의 미국 내 진출은 아예 막아버리겠다는 것이 미국의 IRA, 인플레 감축법의 핵심이다라는 겁니다. 즉 미국에게 우호적인 국가들은 수혜와 동시에 이 성장을 동반하게 해주겠지만 중국에게 우호적인 국가들은 철저하게 배제를 하겠다라는 거죠. 즉 미중 무역 갈등은 미국 우호국인 대한민국은 수혜를 지속적으로 보게 된다라는 것이 국내 2차 전지의 현 주소라는 겁니다. 자, 선대인 TV의 내용에서 이 반도체, 배터리 분야에서 미국이 칼을 빼들었다는 것은 중국은 진입 자체가 쉽지 않다는 의미고, 이것은 국내 기업이 직면한 경쟁이 어느 정도 완화된다. 미국 시장을 포함한 미국 우호국들에게 대한민국의 경쟁력이 앞서게 된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쉽게 말씀드려서 다른 걸 다 떠나서 가장 큰 목적이 중국이라는 나라를 견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미국에게 우호적인 국가라면 어떻게든 키워줘서 중국을 무릎 꿇으려는 것이 목적이라는 거죠. 기존에 중국이 하던 역할이 있을 겁니다. 이 역할도 우호국에게 간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중국 쪽에 있던 어떤 수주가 있다고 하면 그 수주를 뭐 나눠 먹든 독식하든 주변 우호국들이 나눠 먹든 독식하든 우호국들에게 돌아간다는 겁니다. 그 대표격이 이제 2차 전지와 반도체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 내연기관 자동차 산업을 주도했던 국가는 미국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자동차 산업이 점점 발달하면서 입지를 잃었죠. 그렇게 시장 경쟁력을 잃어가다가 전기차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 전기차의 시작은 다시 미국이었고요. 자동차 산업의 패권을 다시 되찾을 기회가 이제 찾아온 건데, 전기차의 성장으로 다시 찾아온 건데, 여기에 걸림돌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이 중국이라는 거죠. 요 중국만 제재하면 다시 이전의 명성을 되찾는 건 시간 문제라고 판단한 미국이 이것을 바로 때려버린 겁니다. 인플레 감축법. 자, 중국을 견제하면 중국의 기술을 대체할 어떤 뭐 국가라던가 기업이 있어야 될 겁니다. 자, 한국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나 2차 전지나 반도체
두 테마, 두 섹터에 있어서 양산 기술을 모두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미국뿐만이 아니라 유럽도 탐내고 있는 중이라고 하는 거죠. 자, 유럽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하지 않았습니까? 전쟁 중이지 않습니까? 요거 때문에 유럽은 첨단 기술 분야 공급망, 이 공급망 재편의 필요성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중국이 만약에 미국을 뚫지 못하고 유럽으로 우회를 해버린다? 공급망 구축, 생산 캐파 구축까지 2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수율 안정화까지 5년 정도 걸린다고 하고요. 선대인 소장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추후에는 따라잡을 수 있을지 몰라도 짧게는 5년에서 10년까지 좀 고된 길을 걸어야 한다는 것이 주 내용이었습니다. 자, 핵심은 2차 전지 반도체 관련해서 미중 무역 갈등으로 인해 한국과 일본이 가장 큰 수혜를 보게 될 것이다가 주 내용이고요. 그래서 2차 전지 반도체 관련 투심이 완화되고 이제 금양의 오늘 상승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줬을 거라고 판단을 합니다. 자, 그리고 금양은 여기에다가 더해서 한국, 미국, 몽골 핵심 광물 3자 협의체 출범 이런 뉴스가 나와 있습니다. 자, 한국, 미국, 몽골 핵심 광물 3자 협의체 출범으로 몽골의 이제 배터리 소재 핵심 광물 개발 가능성을 논의한 것에 대하여 몽골 광산의 MOU를 체결했던 금양이 주목받게 된 것으로 판단이 좀 되는 거죠. 자, 기존에 이 몽골 광산에 부정적이었었던 여론이 국가 차원에서 3국이 논의를 한 것이기 때문에 금양의 몽골 광산, 박순혁 이사님이 지속적으로 이야기했던 부분이 신빙성이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한 거죠. 시장이 금양의 재료를 현실로 받아들이기 시작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 몽골 광산에 대해서 부정적인 여론, 사기다, 뭐 말이 되는 소리를 해라, 이런 이야기들을 지속적으로 하니까 박순혁 이사님이 지쳐서 활동 중단을 선언을 했었는데, 이 세 개의 국가가 현지 광물 탐사를 통해서 히토류, 리튬 등의 이제 이 배터리 소재 핵심 광물 개발 가능성을 논의한다는 자체가 금양의 몽골 광산 실현 가능성을 많이 올려줬다, 기대감을 다시 심어줬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금양의 주주분들에게는 좋은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차트에서도 이제 주가가 여기서 신고가를 찍고 이렇게 쭉 내려오는데, 자, 이때 OBV 지표를 보시면 따라서 하락하지 않습니다. 그냥 횡보할 뿐이죠. 자, OBV는 매집 단계를 알아보는 보조 지표입니다. 주가가 이렇게 하락할 때 OBV는 상승한다 또는 횡보한다라고 하면 주가가 하락할 때도 물량을 모으고 있었다라는 것이 됩니다. 주가는 내리는데 매수세는 꺾이지 않았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매집 단계를 알아보는 데 유용한 보조 지표로 사용이 됩니다. 개인들은 투심이 제각각이고 평단도 제각각이죠. 누군가는 수익인데 누군가는 손실입니다. 한 마음으로 차트를 그려낼 수 없다라는 거죠. 자, 현재 보시면은 요 외인과 기관이 현재 금행의 상승을 주도하고 있는데, 자, 이들의 스탠스는 아시다시피 늘 손바닥 뒤집듯 자주 바뀝니다. 자, 그리고 코스피 200 편입으로 이제 공매도가 가능해졌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상황이어도 일정 수준 단기 고점에 부딪힌다면 주가는 다시 한번 또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즉, 여러분들도 금양의 가치 투자보다는 단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는 게 수익률이 높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리스크를 스스로 줄이려면 분할을 전제로 매수 매도하면 됩니다. 상단의 전화번호 010-2764-3885로 금양이라고 문자 메시지를 남겨주시면 분할 매수와 분할 매도가 말씀드려서 리스크 줄이는 매매 하실 수 있게 도와드리고요. 분할 매수와 분할 매도의 근거, 왜 이 가격에 매수를 해야 되고 왜 이 가격에는 매도를 해야 되는지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차트 한번 보시면, 자, 오늘 대량 거래를 동반해서 기존에 많은 매물이 포진해 있는 요런 자리를 큰 저항 없이 돌파하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수급이 크게 들어왔기 때문에 상승세가 이렇게 가파를 가능성이 높은 건데, 상승세가 가파를수록 단기 관점에서 접근하는 게 유리합니다. 오르막길이 이렇게 가파르다는 것은 내리막길도 가파르다는 것이니까요. 자, 국내 2차 전지의 시황 그리고 금양의 상황 모두 좋지만 유튜브 방송 내용과 뉴스를 동반한 갑작스러운 개인들의 폭발적인 매수세는 조심해야 됩니다. 뭐 기관이 됐든 외인이 됐든 뭐 세력이 됐든 뭐가 됐든 개인들의 참여율에 따라 계획이 달라집니다.
이 개인 투자자들은 어떤 주체건 수익을 위한 도구로만 쓰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역이용하실 수 있도록 방망이 짧게 주시고 단기 관점에서 스스로 리스크를 줄이는 매매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상단에 보이시는 전화번호로 금양이라고 문자 메시지 남겨놓으시면 단기 관점에서의 분할 매수, 분할 매도 대응 전략 설명드리고, 자, 이전까지의 금양 관련 분석 자료와 그리고 이 3자 협의체 출범 관련해서 어떤 수혜를 받을지 가능성들을 오늘자로 새롭게 정리해둔 자료가 있습니다. 자, 이 부분도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투자에 도움될 정보들을 모아놨지만 투자의 책임은 본인들에게 있습니다. 이 부분은 반드시 유의하시고 투자에 참고하시되 맹신하진 않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분산 투자,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아라, 이런 유명한 말이 있죠. 자, 이것도 스스로 리스크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자, 그래서 2023년 하반기 증시를 주도할 급등주 추천과 종목을 선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짧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2023년 전반기는 작년에 이어서 2차전지가 광풍이었습니다. 테만의 어떤 종목이든 2차전지는 한 번씩 급등이 나와줬죠. 자, 그래서 개인들은 유망해 보이는 사업을 한다라고 하는 2차전지 종목들을 매수하게 됩니다. 자, 그러나 실체가 나오기까지 시간이 상당히 소요되고 기대감의 급등세가 가팔했던 만큼 이제 거품이 빠지면서 조정 국면에 접어들었었는데, 이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거치고 숨고르기에 나섰던 2차전지가 다시 질주하는 시점이 2023년 하반기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동시에 2차전지가 아니라 반도체가 하반기 증시를 주도할 것이다, 이런 의견이 분분한데, 자, 반도체가 주도할지 2차전지가 주도할지를 파악하는 것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세계 경제가 어디에다가 관심을 더 크게 두고 있느냐, 어디에다가 더 큰 자금을 쏟아붓고 있느냐를 파악하면 됩니다. 자, 간단한 예시로 코로나 때는 어떻습니까? 마스크, 진단키트, 백신, 치료제, 이것들이 강세였죠. 전 세계가 주목하고 필요했던 테마입니다. 국내 같은 경우에는 병상이 수혜를 입기도 했었는데, 이거는 각 국가별로 확진자 수가 다릅니다. 그리고 땅덩어리가 다르죠. 그래서 공통 사항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일로는 자금이 투입될 수가 없었습니다. 코로나 때는 요 마스크, 진단키트, 백신, 치료제가 전 세계가 필요로 했던 것이기 때문에 요 네 가지의 수급이 올릴 수밖에 없었던 거죠. 자, 그리고 다른 예시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자, 우리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이 났을 때, 이때는 일단 곡물과 사료에 수급이 몰렸는데, 일단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곡창지대입니다. 곡창지대인 두 국가가 전쟁을 해버리니까 곡물 수출이 나가야 되는데 수출 길이 막혀버린 거죠. 그래서 곡물과 사료값의 상승으로 이어졌고, 이 곡물과 사료값의 상승은 우리의 필수 소비재인 식자재 값의 상승으로 이어졌습니다. 전쟁이 우리 같은 일개 국민 한 명의 일상에까지 침범하기 시작한 겁니다. 자, 그리고 값이 오른다는 것은 뭡니까? 관련 수혜주의 이익이 증가한다는 것이죠. 자, 예를 들어서 수혜주가 A라는 상품을 기존에 100원에 팔았다. 자, 그럼 이 100원도 마진이 남으니까 이렇게 파는 걸 텐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400원이 됐다. 그러면 4배나 오르는 거죠. 이렇게 이익이 오른다는 것은 뭡니까? 뭐 파이프라인 확장으로 뭐 재료가 추가된다 라거나, 또는 수요를 맞추기 위한 공급을 위한 뭐 증설, 또는 뭐 토지 매입, 이것도 재료 추가죠. 그리고 잉여 이익금으로 배당금의 증가라던가, 즉 주가 상승에 호재 기대감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수급이 올리고 주가가 상승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은 전기차의 빠른 성장으로 2차 전지가 강세입니다. 현재 진행 중이고요. 자, 지금 인플레이션 감축법 세부 지침을 변경을 했었죠. 원래 세부 지침이 변경되기 전에 인플레 감축법이 뭐였냐면, 중국에서 뭔가를 만들기 위해서 광물을 들여온다, 그럼 너네 전기차 보조금 지원 못 해준다, 이거였습니다. 근데 세부 지침이 변경되면서 뭐 중국이나 인도네시아에서 광물을 받는 것까지는 오케이, 대신 FTA 체결국에서 50% 이상 가공을 해라,
그래야만 전기차 보조금 혜택을 지원해 줄 수가 있다. 이렇게 세부 지침을 변경한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수면 위로 떠오른 것들이 바로 원자재 가공 기업들이죠. 대표적인 수혜주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2차 전지의 구성을 일단 보면 대표적으로 양극재, 음극재, 전해질, 정박, 분리막 뭐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근데 양극재라던가 요 전해질 같은 경우에는 이미 많은 폭등을 했죠. 그리고 언론의 수혜 기업들이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이미. 인플레 감축법 세부 지침이 처음 변경됐을 때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러면 당장은 2차 전지 그중에서 비중이 높은 양극재의 핵심 광물 리튬이 강세니까 리튬 가공업체가 수혜를 보겠구나 하면서 리튬 관련주만 좀 부각이 됐었지만 요 음극재라던가 동박, 분리막은 관심을 못 받고 있습니다. 여기서 누가 대장주인지만 찾아내면 양극재를 제외한 음극재, 동박, 분리막은 먹을 게 차고 넘친다라는 거죠. 2차 전지는 양극재만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인플레 감축법에 뒤늦게라도 수혜를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일부 증권사들에서 2차 전지에서 수급이 이동될 것이다. 제약 바이오라던가 로봇, AI, 반도체 일로 수급이 이동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을 좀 하고 있는데 자, 일단 전 세계적으로 2차 전지에는 수백조 단위의 투자가 진행이 됐습니다. 앞으로도 수백조가 넘는 규모의 투자가 예정이 되어 있고요. 자, 무슨 말입니까? 제약 바이오로 수급이 옮겼다. 로봇, AI, 반도체로 수급이 이동됐다라고 하더라도 이미 투입된 자금이 너무 크기 때문에 단기간 내에 로봇, AI, 반도체로 수급이 다시 몰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이때도 양극재만 그리고 전해질만 관심을 받게 될까요? 그 두 가지가 2차 전지의 전부가 아닌데. 자, 종목은 이런 식으로 찾는 겁니다. 미리 많은 물량을 확보한다면 큰 돈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움직이는데 유럽의 핵심 원자재법 이것도 당연히 주식 시장을 뒤흔들 핵심 내용이 됩니다. 자, 기존의 2차 전지 점유율 전 세계 1위가 중국 기업 CATL입니다. 자, 근데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나 유럽의 핵심 원자재법이나 둘 다 중국을 겨냥한 법안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반사 이익을 국내 기업이 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한국 기업에게는 다시 없을 기회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국내 기업들 물 들어올 때 노를 저어야겠죠, 당연히. 사업 내용에 더 박차를 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 자금을 더 많이 투입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2차 전지 사업 관련해서. 이 말은 호재들이 앞당겨진다라는 거죠. 그리고 기업이 빨리 성장하게 되는 것이고. 자, 기업의 빠른 성장은 더 빠르게 기업의 가치가 올라간다는 것이고 가치가 오르면 어떻습니까? 주가는 자연히 오르죠. 그러면 개인 투자자인 우리한테도 기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머뭇거릴 때가 아닙니다. 자, 지수의 영향을 잘 받고 변동의 폭이 가장 크면서 시총이 상대적으로 무거운 대장주죠. 대장주들을 제가 1차적으로 검열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기업의 재무상 혹시라도 나중에라도 악재가 반영될 것이 있는지를 확인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뭐 전환사채나 신주인수권 부사채로 장난치는 기업인지 파악을 해뒀고요. 최대 주주들의 과거 이력에 대해서도 좀 조사를 해뒀습니다. 그리고 인플레 감축법의 수혜를 받기 위해서는 국내에서 가공하는 기업이면 전혀 상관이 없는데 만약에 주거래 업체한테 가공을 받아서 온다라고 하면은 FTA 체결국인가 이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도 체크를 해뒀습니다. 자, 전 세계 시장에 관심을 받고 있는 대한민국의 2차 전지 기업 수혜 종목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단에 010-2764-3885번으로 종목이라고 두 글자만 문자 메시지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럼 제가 체크해 놓은 이 종목 리스트 2차 전지 후발 수혜 종목 리스트 보내드리도록 하고요. 제가 수혜 종목 공유 드리는 게 돈 받자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한테 수혜 종목에 대해서 매수가나 매도가를 따로 말씀드리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정말로 움직이는지 지켜만 보셔도 됩니다. 매수하고 안 하고는 여러분의 자유지만 종목을 선정하는 방식이라도 조금 알아가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그저 지켜만 보시더라도 어떤 방식으로 종목을 선정했는지, 왜 이 종목을 선정했고, 종목 선정 전에는 어떤 것을 체크했는지 다 세세하게 말씀드리니까 한번 지켜라도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